안녕하세요. 미국의 중공 힘 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미국 정부가 59개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인의 투자 금지 조치를 전격 실시를 하고 사실상 이 중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대통령 행정명령 그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더 확대해서 그대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미 해군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 대만 해협 여기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7번을 지금 통과를 하고 하면서 그 중국을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중국 해군이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임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 지역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민간 어선도 이렇게 그 금을 거는 지역이 있는데 이 중국 해군 탄도미사일 훈련 지역을 미 해군 그 정찰선이 뭐 쏘라면 뭐 쏴봐라 하는 식으로 주변에 그 정찰선을 보호하는 다른 전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정찰선이 무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여기를 유유히 들어가서 통과를 하고 나오는 이런 노골적으로 중국을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중국 그 해군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군 그 배에다가 뭐 총격을 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부러 어떻게 나오나 보겠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이제 키워놓은 겁니다.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경제 원조를 하고 중국에다가 또 자본 투자를 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또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까지도 미국이 수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40년을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제 키워놓은 거죠. 이것을 드디어 이제 힘을 빼기 시작을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이 일본을 키운 겁니다. 그러다가 40년쯤 지난 1985년도에 뉴욕에서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힘을 빼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날에 일본은 그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쭉 오면서 일본 경제가 뭐 그렇게 크게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는 거와 유사한 모양으로 지금 중국의 그 미국의 정책이 실시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여러분들과 크게 이런 그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쉬운 얘기로 한번 풀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Trump administration to end audit deal underpinning China's stock listing in US. 자, 이 말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그 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하도록 도와준, 그러니까 언더피닝 하면은 그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쳐준 중국과 맺은 그 회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합의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끝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우리가 중공이 왜 이렇게 컸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느냐 라는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이렇게 키워준 겁니다.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미국 돈이 중국으로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에 8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 30여 년 동안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같이 다시 그 미국에다 재투자를 하라 하니까 중국에서 얼마든지 재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알다시피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은 그 각 기업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민간 기업과는 달리 이 중국의 기업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SEC의 엄격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기업 자체가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고 전부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기관을 미국의 그 SEC가 감사하는 결과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미국에다가 그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기관으로 보고 회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그 합의를 한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2013년에 이 기사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미국에서 회계 조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물밀듯이 중국 돈이 그동안에 이제 그게 다 미국 돈이죠. 간 게. 그게 다 여기에 재투자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크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이 큰 거는 뭐냐면 미국 시장에다 상장을 하면 미국은 중산층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뭐 그 스탁이나 그 401k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그 개인이 은퇴 이후에 쓰겠다라고 자금을 벌은 돈에서 빼서 투자나 그 저축을 해놓으면 그것을 세금에서 소득으로 치지 않고 공제해주는 이러한 조항이 적혀 있는 조항이 401k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흔히 401k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자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업 그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돈 없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원리를 슬슬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2000년대 중반, 2015년, 16년 이때부터 돈 없이 그냥 상장 조건만 맞춰서 상장을 하고 미국 투자자들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샹하이나 이런 데다가 적당히 이 모양새를 갖춰서 상장하고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뉴욕 증시에 이제 그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 투자자들 돈이 확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미국에서 미국의 언론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미인계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언론에 영향을 줘서 중국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큰다, 뭐 앞으로 중국은 더 큰다 이런 식으로 막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미국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바마 때 2013년도부터 그 이후로 큰 돈은 중국이 다 이 경제가 성장하고 큰 돈은 전부 미국 돈이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이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끝내버리는 그 법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두 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단계는 이 오디트 딜, 그러니까 오바마가 맺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오디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여기에다 쐐기를 박으면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오디트 딜을 이제 바꿨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딜을 맺어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꾸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그 세력이 미국 내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뭐냐면은 전부 월스트리트의 이 빅머니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텍도 문제지만 이 빅머니도 문제예요. 대기업들, 대자본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절충 작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뭐냐? 당장은 하지 않고 회계 감사를 3년을 연속해서 3년째 중국 기업이 회계 감사를 하는 미국 IRS나 SEC에 대해서 그 만족할 만한 그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류 미비 상태가 그 미국의 그 회계 조사관들에게 흡족하지 않아서 3년을 계속 그 떨어지면 감사해서, 그러면 이제 바로 이유 없이 그냥 3년 동안 미국의 그 회무감사팀을 흡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상장 폐지하고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오바마 때는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놓은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장하고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전 세계 다른 곳에 있는 기록도 미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그 명확하진 않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는 겁니다. Trump bans U.S. investment in Chinese military-linked firms. 자, 이 기사의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군과 연계가 돼 있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작년에 이런 그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이것을 90일 동안 유예를 해라. 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90일 동안 그 딜레이를 시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니까 무슨 또 중국에게 뭔가를 이렇게 많이 봐주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데 그걸 뒤엎고 오히려 그동안에 더 조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명령을 내린 그 중국 회사가 이제 주로 통신회사, 또 통신 장비 제조회사,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하이텍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었는데, 바이든이 그 회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정한 회사가 44개 회사였습니다. 44개. 그런데 바이든이 90일을 딜레이를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59개 회사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게 6월 달에 그것을 확정을 지었고, 그게 그 실시에 들어간 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입니다. 8월 2일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한 발견한 회사, 보다 더 많은 숫자 44개를 59개로 확대 적용하고 이걸 앞으로 계속 더 늘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에 시진핑 자체가 중국의 빅텍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디디라든가 이런 그 중국의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그 아마존, 이거에 버금가는 이러한 기업들을, 자국 기업들을 막 엄청나게 그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의 뭐 탄압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결과 해외에, 특히 그 뉴욕 증시에서 이런 기업들의
그 가치가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지난주에 1조 달러어치가 그냥 그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중국 기업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이러고 나오니까 자국 기업을 심하게 지금 단속을 하는 겁니다.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1조 달러라고 하면 1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액수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뭐 1200조 정도 되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진핑이는 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자국 빅텍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 그 독재 체제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나 디디는 그 중국 공산당이 키워준 것이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의 프린시플, 자본주의의 원칙 하에서 운영을 하면서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너무 크면서 영향력이 세지니까 중국 그 인민들한테 공산당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중국에 우리가 키워놓은 빅텍들이 우리 공산당보다 세력이 세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힘들어져도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당은. 우선 공산당의 그 안녕이 먼저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단속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자비하게 뭐 세무조사부터 또 그 규정을 어긴 게 있나 없나를 아주 일일이 따지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뭐 회사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시진핑이 자국의 빅텍 회사들을 단속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그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를 지나서 확대 이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라든가 모든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트럼프 행정명령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그 회계감사 및 모든 감사에 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밀이 미국의 그 관리들한테 넘어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해오던 활동, 뭐 그 중에는 뭐 간첩 활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것을 미리 눌러서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 그 중국, 미국의 그 군사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외교적 대립을 이해하시려면 미국의 그 대만 관계법과 대만 여행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중국과 그 미국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만 관계법이 무엇인지, 대만 여행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관계법은 지금은 없어진 법입니다. 1980년대에 발효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없앴다기보다는 그것을 수정해서 대신 만든 법이 대만 여행법입니다. 영어로는 타이완 트래블 액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이 대만 관계법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존재했던 이 대만 관계법, 이것은 뭐냐면 이 70년대까지는 미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던 게 대만 정부입니다. 중공 정부가 아니고 베이징이 아니고.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상임이사국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나라였는데 유엔의 이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섬나라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미국이 그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대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이제 국공이라는 건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국공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2차 대전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도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장제석이 이제 피난 온 겁니다, 대만으로.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이 자유중국 대만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엔에서도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이제 오래됐죠. 벌써 그 세월이 한 30년 정도 쭉 되니까 미국이 이게 현실적으로 그 10억 인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8억인가 뭐 그랬었죠. 근데 이 엄청난 인구를 대표하는 베이징을 언제까지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 조그마한 섬 대만을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 하면서 미국에서도 그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월남전에서 미국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가 팽창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동남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미국이 혼자 이것을, 아무리 슈퍼파워지만 러시아도 뭐 엄청난 슈퍼파워였으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내고 중국의 도움을 받고 그 대신 중국에다가 경제적인 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한 겁니다, 70년대 말에. 그런데 중국도 역시 러시아하고는 맞지가 않았고, 또 중국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당시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중국이 너무너무 옛말로 피죽도 끓여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가난한 상태였으니까 미국의 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월남전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아프가니스탄을 뚫고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 이 모든 게 얽혀서 미국이 중국의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만든 중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베이징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으로 중국의 정부로 인정을 하고 대만을 그냥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라는 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폐쇄를 하고 베이징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었던 엄청난 미군을 다 철수를 했어요. 대만에 미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군을 다 철수를 했죠. 그리고 중국이 요구를 한 겁니다. 뭐냐, 이제 대만은 더 이상 국가로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대만의 관리들이, 대만의 총통부터 장관부터 국가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를 신청하면 주지 마라. 미국 공무원들도 대만을 방문하지 마라. 대만을 방문하려면 대만이 중국의 일부니까 베이징에서 인정하고 베이징에서 비자를 발급해야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이징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 관리들도 대만에 여행하지 마라, 대만을 가지 마라. 미국이 여기에 합의를 한 거예요. 왜냐? 대만을 이제 중국의 일부로 인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법이 37년을 쭉 유지를 해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꿔버린 게 대만 여행법이라고 이름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대만 관계법을 철폐를 해버린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이제 타이완 Relations Act라고 그래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계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관계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만과 무슨 관계를 갖든지 중국이 간섭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relation 자를 빼고 타이완 트래블 액트라고 가벼운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타이완 트래블 액트는 중국 제재법입니다. 중공 제재법이 타이완 트래블 액트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만의 어떠한 모든 관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올 수 있다. 직접 비자 신청하고 직접 올 수 있다. 이런 거고, 미국의 어떠한 관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만에 중국과 관계없이 여행할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이게 대만 트래블 액트입니다. 그렇지만 대만을 어떻게 미국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을 실제적으로 압박하고 제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과 자유스러운 교류를 하게 되고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것이 중국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게 되는 거고, 대만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좀 멀리하면 그게 중국을 도와주는 법이 되는 거죠, 베이징을. 그러니까 이름만 대만 여행법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국 제재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작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훌륭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대만 관계법을 폐지하고 대만 여행법으로 교체한 겁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이제 한 거의 1년 동안 그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초에 1월 9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한 이 대만 그 여행법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미 하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극좌로 지금 그 되는 몇몇 AOC라든가 뭐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 미 하원 의원 민주당 이 사람들도 다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통과합니다. 하원에서. 미 상원에서도 2월 28일 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게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중순쯤에 이제 그 법안에 서명을 해서 지금 이게 법이 돼서 액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법을 할 때 뭐 law 또 act 또 뭐 또는 뭐 statute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이 act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 하원과 미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나라의 법으로 된 국법이 된 것을 액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트래블 액트는 대만 여행법은 대통령 행정명령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하원 양원을 통과한 국가의 법이 된 국법이에요. 이게 미국의 국법입니다. 이것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민주공화당이 이제 막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서로 음해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미국의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되는 그 건이 상정이 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민주공화당이 없습니다. 그냥 합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하에 그 미 하원과 미 상원이 한 것을 보면 압니다. 만장일치 통과예요. 이 대만 여행법이.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그렇게 그 표독스럽고 그런 사람도 다 찬성한 겁니다. 만장일치. 단 한 명도 기권을 하거나 거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진핑이 아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투닥거리긴 해도 그 내셔널 시큐리티와 관련되면 그냥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거, 혼연일치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내린 그 행정명령을 바이든이 이번에 확대해가지고 실시를 한 겁니다. 44개 회사인데 59개 회사로.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더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 해군이 계속 대만 해협을 지나다니고 지금 올해 아마 다음 주인가 다음 주쯤에 그 열릴 예정인데 미 해군이 사상 최대의 남중국해에서 그 해군 작전을 펼칩니다. 8개 나라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쭉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한국도 참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워낙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정말로 그 미국과 관계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만 해군이 참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대만 해군이 참가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인비테이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아직.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이 이제 조치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미군이 그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뭐 오국하고 태평양, 뭐 한국 상공, 뭐 중국 뭐 이런 걸 겁주고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고 할 때마다 뭐 엄청난 미군이 오고 뭐 역대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뭐 그래봤자 뭐 아무 일도 없고 무슨 뭐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해서 돈 만들어 가지고 뭐하러 그러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그 국방부에 전쟁 시나리오가 쭉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미국이 대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뭐 어떻게 공격한다든가 러시아가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캐나다가 미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막겠느냐,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막는다. 근데 미국 그 국방성은 그 시나리오에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를 받쳐주는 바탕으로 하는 실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요.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태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중국이 어떻게 할 때마다 큰 군사훈련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군대는 자꾸 훈련을 해야지만 실전에서 이 참전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골프라든가 또 이 다른 스포츠 같은 것도 선수들이 시합이 없을 때 계속 연습을 하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드라이빙 레인지 같은 데 가서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실제로 그 필드에 나갔을 때 이 임프루브가 되고 향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든 우리 같은 일반 그 아마추어든 전혀 아무런 연습도 하질 않고 그냥 골프를 치러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안 되겠죠. 군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만 실전이 벌어졌을 때 군대가 들어가서 투입이 되면서 쫙 그 실전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든 뭐 김정은이든 누구든 러시아든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이면 시리아든 이라크든 이란이든 바로 미군이 가가지고 쫙 그 전함부터 그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이 쫙 전개가 되면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실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쭉 하고 실전같이 훈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미국이 원치는 않지만 어떤 불상사가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미군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이러려면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이 미 해군이 어디에 딱 남중국해에 전개가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중국 병력이 대응을 합니다. 쭉 들어와요. 잠수함이고 뭐 구축함이고. 그다음에 중국 해협에 대만 해협에 미군이 이제 진입을 하면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중국의 중공의 공군 해상 이런
이 군사 병력들이 비상이 걸리면서 온 중국이 비상이 걸립니다. 군에.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죠. 뭐 비행기가 뜨고 막 스크램블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들이 올라가고 레이더가 돌고 해군이 뭐 발동을 해서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훈련하면서 들어가면 중국이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니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주머니가 깊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중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인 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국은 미국에서 가는 돈이고 미국의 돈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자꾸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말려서 망한 게 소련입니다. 달나라 우주 그 전쟁을 한다라고 뭐 거울을 배치해서 레이저전을 한다 하면서 뭐 화성으로 쏘고 어디로 쏘고 계속 우주선을 발사하면 미국이 한 대 쏘면 소련도 한 대 쏴야 되니까 그거 따라 하다가 이제 망한 겁니다. 중국도 그 작전에 이제 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중국도 뭐 중국에는 뭐 바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알면서도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서해바다,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거기 이제 황해라고 하죠. 이쪽으로 그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갑자기 재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말기부터 많이 다닙니다. 아마 지금도 엄청나게 다닐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은 중국 영해를 바닷속에서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침범하려고 하면 중국이 이렇게 쫓아냅니다. 자꾸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국군도 곤란해지니까 미군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납포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대응을. 그러니까 계속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직은 바이든이 특별한 행동은 하질 않고 이 지금 그 투자 금지 조치하고 그 해군력 그 증강 정도만, 그래서 그 군사작전 증강 정도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런데 그 미국이 쭉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해온 게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그 1999년도에 그 베오그라드의 중국 대사관을 미국이 미사일로 폭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유고가 전쟁에 휩싸여 있는데 베오그라드, 그러니까 이제 그 벨그레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미국이 공격을 해놓고 폭발을 시킨 다음에 그때 거기에 이제 외교관 그 식구들 부인들하고 뭐 참사가 영사도 있었고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중국은 이걸 자꾸 축소하고 미국도 축소해서 기자만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외교관 가족들하고 부인들하고 외교관들이 영사 참사급들이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폭격을 하고 바로 장쩌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장쩌민이 이 전화를 며칠 동안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장쩌민이 안 받는 것은 겉으로는 남의 나라 대사관을 영토 주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앞으로 외교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걸로 안 받은 걸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중국에서 바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장쩌민이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미국이 확인한 거예요. 뭐냐? 중국에서는 이제 상무위원들이 뭐 국가의 그 대사를 결정을 하는데 크게 보면 175명이고 작게 보면 20명 정도 되고 더 작게 보면 한 9명 정도 됩니다. 이 9명이 돌아가면서 그 중국의 이제 총석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나온 미국을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 또는 미국에다가 어떤 식으로 컴플레인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미국에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데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이사회가 소집을 이제 중국이 하면서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나와서 나토군을 질책을 했어요. 나토군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난한 게 아니고 그 미군이 공격한 미군이 나토군의 일부러 유럽에 있는 미군이 친 거니까 그 대사관을. 그러니까 미국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나토를 빗대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니까. 그래서 클린턴은 이거를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일인가쯤 되는데 폭격하고 장쩌민이 전화를 받아서 그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당시에 그 사과도 안 했습니다. regret이라고 표현했어요. 매우 regret, 후회스럽다. regret 하면 안 됐다, 유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감이다, 안 됐다. 그 다음에 sorry라고 했어요. sorry는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친구나 일반 사람들에서 sorry 하면은 그건 미안하다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그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뭐 어떤 그 회사 거래에서도 sorry라는 거는 안 됐다, 유감이다는 말이지 사과가 절대 아닙니다. apologize라고 해야지 사과하는 겁니다. 근데 클린턴이 사과 안 했습니다. sorry라는 말을 했고 regret이라고 했어요. 유감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합의를 하고 중국 언론이 거짓말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과했다고.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겨우 $3.5 밀리언 달러인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사관 폭파한 거 하고 다시 건물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도 미국에다가 1.5 밀리언인가 2 밀리언인가를 보상하기로 했어요. 뭐냐? 중국에서 학생들하고 젊은이들이 데모를 막 해서 미국 대사관 유리창하고 이런 걸 부셔놨거든요. 베이징하고 청두하고 샹하이 뭐 이런데 그거를 물어주는 돈은 또 200만 불인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상하기로 하고 이게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미국이 중국을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그 내부의 권력 관계와 이 결제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일정 약속을 하고 2년 후에 2001년도에 중국을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여 년 그 미국이 중국을 키워왔는데 지금 뭐 오만방자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간첩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기민들을 자꾸 빼가는 게 심화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리더십 하에 민주공화할 거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중국 제재법인 대만 여행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대만 여행법에 보면 대만을 앞으로 그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길로 열어놓는 게 보입니다. 뭐냐?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라든가 올림픽 민간 세미나나 이런 대회에 독자적인 국가로서 자기네 깃발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을 미국이 돕는다라고 돼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는 미국이 원조를 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독립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에서 그 미국의 대중 관계를 봐야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바이든이 뭐 친중으로 가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미국의 구조적인 그 법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은 민주당 정권이니까 미국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플렉서빌리티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액트라는 법은 국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물렁물렁하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역사에서 보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전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호전적인 정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 미국이 그 일본한테 한 것처럼 중국과 무슨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 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투자금지법을 발동을 시키고 그 대상을 늘려가고 군사훈련을 자꾸 함으로 해서 중국군의 비상을 계속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맥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군이라는 건 특히 해군력은 그 아직 보잘것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항공모함을 짓고 항공모함을 뭐 2척, 3척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해군의 뭐 3분의 2 정도에도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일본은 조용히 있는 가운데서 벌써 핵 항공모함을 2대씩이나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 대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 그 항공모함이 갑판이 비행기에 활주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 수직 그 테이크오프 하는, 이렇게 vertical takeoff, 이렇게 그냥 올라서는 이런 그 오스프리 같은 비행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항모와 같은 이런 배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걸 늘려갈 겁니다. 일본 해군은. 자,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중국 정책을 보셔야지만 앞으로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그 정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가 그 드디어 이제 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뉴욕 검찰이 그 뭐 기소 직전까지 가는 것 같은데 기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 뭐 끝까지 버팅기려고 하니까 아마 그 뉴욕주 의회에서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도 두고 봐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3월 달인가쯤에 한 게 있습니다. 제 동영상 46회인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